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토트넘이 드디어 리그 단독 4위에 올라섰습니다. 그것도 아스톤 빌라의 한 경기 덜 치른 채 올라갔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노팅엄에게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1등 공신은 역시나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은 필드 위에 여우 그 자체였으며 축구 도사였습니다. 손흥민은 1기점 1도움을 올리면서 토트넘 완승을 이끌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노팅엄전 주요 장면 토크와 함께 손흥민의 두뇌 플레이가 미쳤던 이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엔지 감독의 파격적인 교체 용병술이 성공한 이유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 승리에 기뻐한 현지 반응도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얼른 다가와 구독해주세요. 엔지 감독의 선발 라인업은 예상대로 베스트였습니다. 손흥민 원톱에 좌측에 베르너, 우측엔 존슨이 출격했습니다. 2선은 메디슨, 비수마, 사르였습니다. 포백은 우더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가 꼈습니다. 이번 토트넘의 홈경기는 손흥민의 통산 400경기 이후 축포가 기대되는 한판이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2경기 더 치룬 아스톤 빌라를 밀어내고 리그 단독 4위에 오를 수 있는 대찬스였는데요. 여기에 BBC의 크리스 서튼이 이례적으로 손흥민의 헤드트릭을 예측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예상대로 경기 시작부터 노팅엄이 엉덩이를 뺐죠. 그런데 손흥민이 노팅엄의 플랜 A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전반 14분 손흥민이 침투하는 베르너를 향해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볼은 베르너에게 완벽하게 연결되었는데요. 여기서 베르너는 슈팅을 선택하기보다 낮고 빠른 크로스를 날린 게 베스트 초이스였습니다. 베르너의 크로스는 노팅엄의 무릴로에 맞고 자책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가려던 노팅엄의 초반 전략이 완전히 깨졌죠. 베르너가 올여름 자신의 완전 영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것이 대단하네요. 이후 토트넘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받게도 22분 손흥민의 환상적인 2대1 패스 연계가 PK 선언이 안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쉬워했죠. 약간 빛나리 심판 형님들이 눈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23분 또 베르너가 1낼 뻔했습니다. 좌측에서 베르너가 오른발로 툭 치고 스피드를 이용해 전매 특허 드리블로 수비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빠른 크로스를 날렸는데 이게 아쉽게 존슨에게 연결되지 못하고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찬스 뒤에는 위기가 오죠. 27분 노팅엄의 스루패스 한 방에 토트넘 왼쪽 측면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리고 패스는 우드에게 전해졌고 슈팅은 포로 가랑이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반 초반에 플레이메이커 모드로 플랜 A를 부숴놨는데 다시 경기가 원점으로 간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31분에 다시 손흥민이 베르너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기점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너의 논스톱 왼발 크로스가 떠버리면서 골문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찬스 뒤에는 위기가 찾아오죠. 33분 노팅엄이 때린 슈팅을 비카리오가 선방했는데 이 볼이 우드 앞에 운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드가 너무 우쭐했던 나머지 초강력 파워 슈팅을 날리는 바람에 볼이 골대를 맞고 나갔죠. 그냥 툭 갖다 대면 되는 상황인데 순간적인 오만함이 완전히 찬스를 망쳤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를 면했는데요. 토트넘은 홈에서 찾아온 최고의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전반 막판에는 기가 살아난 노팅엄이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했고 엔지 감독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경기 통계를 살펴보시면 토트넘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토트넘은 65%의 볼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대 득점 값에서 노팅엄보다 낮았다는 게 실망스러웠습니다. 토트넘은 0.87 그리고 노팅엄은 0.95였습니다. 슈팅은 토트넘이 8대7로 앞섰으나 유효 슈팅은 오히려 노팅엄이 4개로 많았습니다. 사실상 토트넘의 패스 미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의 몸이 가벼웠다는 점에서 후반전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항상 토트넘은 후반전에 재밌는 경기를 해왔기 때문이죠. 후반전 엔지 감독은 파격적인 교체 용병술을 진행시킵니다. 전반전에 부진했던 비스마를 빼고 사르까지 빼면서 3선을 아예 교체해버렸는데요. 그 대신에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경험이 있는 두 선수를 통해서 노팅엄을 상대로 중원을 장악하겠다는 수였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의 교체 용병수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3선을 교체하자 후반전 토트넘이 중원을 장악하더니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찬스를 손흥민이 놓칠 리가 없죠.
손흥민은 51분 노팅엄 박스 앞에서 선수들의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손흥민의 의도적인 두뇌 플레이는 그 옆에 있던 반더벤에게 자유를 선사했는데요. 손흥민은 노팅엄 선수들을 몰아놓고 반더벤에게 완벽하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의 슈팅이 놀라웠죠. 캡틴이 준 패스를 놓치지 않고 왼발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라버렸습니다. 이 반더벤이 슈팅을 이렇게 잘하는지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1기점을 하더니 1동까지 올리며 완벽한 축구도사 모드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리그 15골로 득점 감각에 물이 올라 집중 견제를 받던 손흥민이 오히려 그걸 역이용한 두뇌 플레이였죠. 손흥민의 맹활약과 함께 토트넘이 2대1로 달아나자 토트넘의 기세가 불이 붙었습니다. 56분 좌측에서 벤탄쿠르가 떨궈놓은 헤더를 뒤에 있던 포로가 다이렉트 슈팅을 날리면서 골망을 찢었습니다. 포로는 정말 미칠 듯이 기뻐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아졌네요. 엔지 감독은 76분 메디슨과 베르너까지 빼고 클루세스키와 로셀소를 투입했습니다. 전방의 기동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엔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필드 위에서 손흥민의 두뇌 플레이가 미쳤었는데 벤치에서는 엔지 감독이 스마트한 교체의 용병수를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이제 득점만 한다면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찾아왔는데요. 84분 손흥민의 슈팅이 키퍼의 선방에 맞고 골대를 두드렸습니다. 이타적으로 팀을 위해 헌신했는데 골대 때문에 운이 따라주지 않는 손흥민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손흥민의 맹활약과 함께 토트넘의 3대1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토트넘 수비수들이 한 건 한 경기였죠. 레비 회장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 승리에 기뻐한 현지 반응 간단히 살펴보시죠. 토트넘이 드디어 리그 4위권에 진입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자. 후반전이 훨씬 더 좋았어. 벤탄쿠르와 호이비르가 들어오면서 경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하프타임의 엔지가 비스마가 아니어도 슛을 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나봐. 스퍼스의 승리와 챔피언스리그 테이블에 오른 것을 축하한다 등등 팬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품목 기준 평점 7.9점을 기록했습니다. 풀타임 출전에 슈팅 2개와 어시스트 1개를 올렸습니다. 기회 창출은 2개였으며 특히 볼터치 42회 중에 상대편 박스 안 터치가 7개, 공격 지역 패스가 2개나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노팅엄전은 손흥민이 개인적인 득점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영리하게 뛰었던 경기입니다.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최고의 선수였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리고 엔지의 교체 용병술도 최고였습니다. 토트넘이 계속 연승을 이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